자, 20년 묵혀둘 돈이 어딨어? 이제 보험 만드는 3, 40대인데, 맞긴 하거든요. 사실 기본 보험만 가입해 놓는 게 맞는데, 기존에는 이제 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보험을 굉장히 많이 가입을 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은 보험 가입이 줄어들고요.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라고 봤더니, 자, 매달 30만 원 가까이 내는 보험료를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근데 사실 내가 이제 환급형 있잖아요. 네네. 환급형 주식을 10년, 20년을 납부한 다음에 나중에 받으면 사실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보탠다고 해도 사실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환급형 말고 그냥 소멸로 하신 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낮춰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빠진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보험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뭔가요? 적립인데, 적립도 적립 나름인 거 혹시 아시나요? 내가 한 달에 30만 원 내면 실제로 적립되는 돈은 20만 원 정도는 적립되고 10% 10만 원은 적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 이야기는 예를로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죠. 사업비가 빠진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빠지고 그 나머지 돈들만 적립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돈을 완전 쫙 받는 것보다는 이자나 이런 거 많이 따져보면 손해라고 대부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20년 묵은 돈들, 이제는 이제 20, 30, 40 세대들이 이제 보험보다는 이제 투자 쪽으로 많이 이제 방향을 돌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워낙 그 현재가 빡빡하니까 10년, 20년으로 대비하는 게 부질없다고 느껴지고, 사실 보험이라는 게 내가 아플 때 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픈 다음에 그 돈이 들어와도 사실 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프니까.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 환급 되는 이제 보험료 이빠이 땡겨가지고 이제 보험을 드는 것보다는 그냥 실비랑 기본적인 보험 몇 가지만 들고 계시고 나머지는 전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험회사들이 수익 모델은 뭘까요?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험회사들이 돈을 어떻게 버냐면요. 야, 회원 모집해서 이 사람들 돈으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모인 돈으로 얘네들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투자 자금을 이제 보험 상품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얘들 투자를 통해서 돈을 굴리는 형식이고 나중 되면 이제 원금도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형식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보험회사들은 마이너스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들도 결국 우리 돈을 갖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 보험만 가입해놓고 나머지는 우량한 종목들이 됐든 뭐 채권이 됐든 금이 됐든 이런 상품들에 투자해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기본만 가입해 놓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3040이 작년부터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든지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단 그 돈으로 이제 투자하는 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그 과거에 비해서는 좀 현명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예전 같았으면은 윗세대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험 들어야 된다. 그쵸.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네. 요즘 이제 보험팔이라고 하죠. 보험 파시는 분들에 대한 수익 구조가 네네. 많이 유튜브로 밝혀졌기 때문에 조금 유튜브를 저 정보가 빠삭한 이제 3040들이 좀 안 듣는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다 내가 투자할까가 중요한 거죠. 네네. 내가 매달 30만 원씩 넣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로 불안하지 않으면서 내가 매달 10만 원씩 우량주 사는 거는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뭐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돈이 세이브가 된다면 뭐 주식이 됐든 가상화폐가 됐든 소액씩 천천히 이제 그 보험 넣는 것처럼 모아가면은 사실 시간이 흐르면 올라가거든요.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어요. 단타도 좋지만 이제 천천히 모아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연준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금리 인상을 쭉쭉쭉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이 빨아당겨지기 때문에 네네. 이제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 예상보다 오래 갈 것이다라고 이제 올해 금리만 8번 올려야 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세계 경제 이제 석학들이 미국 중앙은행과 시장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도 이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 올린다고 해서 저는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잡히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공급망도 지금 많이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묶인 거를 풀어야지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당기면 경제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이론인데 이론과 현실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금리를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어쨌든 뭐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오래 갈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 또한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만이 답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포가 좀 많이 찾아오는 것 같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 코스피 2700까지도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 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동되는 이제 화폐들이 좀 빨려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주가라든지 이런 자산들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코스피도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불안한 개미들은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은행에 예금 금액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모든 게 불안하다. 야, 내가 주가가 잘 간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코스피가 이러고 있죠. 야,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못 버티는 거야. 그쵸. 너무 버티기 힘들어. 그래서 그런지 은행 쪽으로 몰리고 있고 은행 쪽에서도 지금 고금리로 이제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곤 있지만 소액만 가능해. 그렇죠. 10만 원, 20만 원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맞아. 막 5%, 막 7% 준대. 네. 진짜 딱 가봤더니 이만큼만. 10만 원만. 장난 아니야? 그래도 너무 장난 많아. 아니야? 근데 이 와중에 화나는 놈이 하나 있죠. 이런 와중에 우리가 화나는 것들 뭐가 있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연준에 계시는 경기부양책 발표 하루 전에 몰빵. 이게 이제 작년이죠. 경기부양책 발표하고 하루 전날에 주식 몰빵. 이거 페드 핵심 인사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네. 대박이네. 부양책, 야! 경기가 힘들어! 네. 이거를 어떻게 돈 막, 그 전에 매수.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핵심 인사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다가 걸려져가지고 사퇴되셨는데, 네네. 근데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연준은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경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하고 안에서 회의하다 보니까 경기부양책, 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발표하자라고 하고 전날에 몰빵 때리는 이런 분들, 야, 근데 사퇴해도 계획 아닌가? 그렇죠. 돈은 벌었으니까. 엄청 올랐잖아요. 네네. 얼마나 올랐냐. 이렇게 가던 주가가 코로나 때문에 하더니 갑자기 야 경기 살려 경기부양책. 이렇게 갔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잘렸고 지금 주가를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개미들 여기에서 많이 몰려서 야 가는 건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피 주식 들어오신 이제 개미들도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그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네네. 그 전부터 동학개미 운동 일어나기 전에 여기서 투자했던 분들 있잖아. 야 잘 가는데? 야 역시 주식이 이건 뭐지? 무슨 일이고? 이때 투자하셨던 분이 가장 힘들었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돈 다 벌었지. 그렇죠. 여기 계셨던 분들이 돈 다 벌었죠. 그리고 다른 것도 보시면 뭐 나스닥은 많이 올라왔고 금리 인상 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뭐 S&P라든지 나스닥 조정을 조금 많이 받고 있는 타점이긴 한데 그래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돈 번 사람은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고 코인도 마찬가지죠. 뭐 코로나 때 야 망한 거 아니야? 아니야. 버텨야 돼. 버티는 사람이 승리했죠. 그래서 좀 시장이 좀 힘들고 좀 이제 악재들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버티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래 살아보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다들 뭐 20년 이상 사신 분들이잖아요. 사신 분들 다시 알겠지만 아이스크림 가격, 과자 가격이 옛날보다 많이 올랐죠. 그렇죠. 요즘에 그 봉지 과자가 1,000원이 넘습니다. 옛날에 500원, 300원 이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200원, 300원이었던 게 지금 봉지가 1,000원 넘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 라면도 1,000원 넘죠. 옛날에 라면이 300원, 400원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랬었죠. 나보다 오래되신 분들은 라면 50원도 계시겠지만 저 때는 몇백 원이었거든요. 네. 그게 라면 뭐 1,500원 막 이러잖아요, 이제는. 저는 뭐 짜장면 막 3,000원, 2,000원 옛날에 이랬는데.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량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사라지지 않는 기업의 종목을 갖고 있다라면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도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은 항상 존재하고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과 숨고르기는 필요하다. 이게 기간이 보통
사이클이 도는 게 3년에서 5년 정도마다 이제 한 파동씩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보면 힘들겠지만 길게 보면 사실 이 투자라는 시장은 적금보다도 훨씬 나은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금값이 많이 떨어졌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금값 생각보다 안 떨어졌어요. 그냥 많이 올랐다가 그냥 자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도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금값도 그 자리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차피 뭐 시간이 지나면 모든 자산 가치는 다 올라가죠.